미스케토닉 대학의 재학생 케인, 그는 학과장이 인정하는 우등생 중 한 명입니다. 대학 교수들도 그의 열정과 노력에 대해서 모두 알아줄 정도로 말이죠. 어느 날 그는 대학병원의 영안실에서 학과장의 소개로 허버트 웨스트를 만납니다. 케인은 먼저 친근하게 다가가려 하지만 허버트는 타인에겐 딱히 관심이 없어 보이네요. 심지어 허버트는 초면인 칼 힐 박사의 연구가 다른 사람의 것을 계승한 걸 넘어 표절이라는 등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등 독설을 서슴지 않죠. 이 정도면 자신감이 넘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닐까 싶네요. 학과장의 딸 메건과 약혼한 케인의 인생은 룸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온 허버트로 인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. 병원에서와 마찬가지로 타인에게는 그 어떠한 관심도 없어 보이는 허버트. 그의 관심사는 그저 조용하게 자신의 연구를 진행할 지하실의 존재 여부뿐인 것 같네요. 하지만 허버트의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그저 애교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어요. 케인의 집에서 메건이 예뻐하던 고양이가 보이지 않자 메건과 케인은 고양이를 찾아 온 집을 돌아다닙니다. 그리고 찾은 곳은 바로 허버트의 방 안 냉장고에서 싸늘하게 식어버린 고양이의 시체뿐이었죠. 왜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고 화를 내지만 허버트는 그들의 행동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그날 밤 갑자기 들려오는 비명소리. 케인이 본 건 죽었던 고양이에게 공격받는 허버트였죠. 그리고 허버트는 자신이 만들어낸 시약으로 죽었던 고양이가 되살아나는 걸 보여줍니다. 하지만 허버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. 그에게 필요한 건 지하실보다 더 좋은 연구실 그리고 새로운 실험 대상이었죠. 보통 좀비 영화에서 좀비가 발생하는 원인은 바이러스 혹은 방사능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. 혹은 애초에 이유 자체를 생략하는 경우도 많죠. 그런 점에서 좀비5의 경우는 꽤 특이한 경우에 속해요. 다만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영화의 살아난 시체들을 좀비라고 말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좀비들처럼 식인을 하지도 않고 당시의 일반적인 좀비 영화처럼 느리게 걷지도 않으며 칼 힐 박사는 스스로 자아를 가지고 움직이기도 하죠. 어떻게 보면 러브크래프트의 원작에 충실하게 그냥 되살아난 시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겠죠.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이 영화는 지금 보더라도 상당히 재미있게 잘 만든 명작 호러 영화 중 하나예요. 영화의 전개 자체는 지루한 구간 없이 꽉 짜인 채 돌아갑니다. 무엇보다 이 영화의 전개가 가장 재밌는 이유는 스노우볼 효과를 정말 잘 적용시켰기 때문이에요. 처음엔 고양이, 그리고 그 다음엔 영안실의 시체, 그리고 이걸 수습하려다가 다시 학과장이 사망하고 이걸 또 다시 수습하려고 되살리고 여기에 이상함을 느낀 힐 박사의 개입 등등. 특히 힐 박사의 경우 이 영화 최대의 빌런이면서 동시에 중반부 이후부터 임팩트 있는 모습으로 인해 공포영화를 논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영화로 완성시켰죠. 물론 지금 보기엔 특수효과의 퀄리티는 요즘 나오는 영화들에 비하면 뒤떨어져 보이는 건 사실이죠. 하지만 시대를 감안하고 본다면 마냥 그렇지만은 않아요. 캐릭터 이야기하면 역시 제프리 콤즈가 연기한 허버트 웨스트를 빼놓을 수 없겠죠. 처음엔 그저 타인에겐 전혀 관심 없고 연구에만 빠져있는 전형적인 너드 타입의 괴짜 연구자로 보일 수 있지만 그는 조용하지만 격렬하게 광기에 물들어 있는 캐릭터를 아주 훌륭하게 연기하고 있습니다. 마치 하늘에서 바다를 보면 평온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서로 생물들이 먹고 먹히는 치열한 생존 경쟁이 펼쳐지는 느낌이에요. 하지만 이 영화가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히 이런 전개와 캐릭터 때문만은 아닙니다. 이 영화에 숨겨진 또 다른 키포인트는 바로 죽음이에요. 우리는 보통 인생에서 죽음을 삶의 일부로 생각합니다. 물론 곁에 사람을 떠나보내는 건 매우 힘든 일이긴 하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절대적이고 공평한 삶의 순리이죠. 하지만 애초에 이 영화는 시작부터 그 순리를 거부합니다. 그걸 넘어서 되살아난 힐 박사는 메건을 겁탈하려고 하죠. 산자에게 욕망하는 죽은 자라는 기묘한 관계성은 이후의 영화 지옥인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집니다. 단순한 공포 혹은 혐오스러운 장면을 넘어서 만약 인간이 죽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죽음도 역으로 생명을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감독의 호기심이 엿보이는 부분이에요. 삶과 죽음이 계속해서 순환하는 관계이고 인위적으로 죽음을 거부할 수 있다면 그 죽음이 생명을 탐하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?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장면이었어요.
게다가 힐 박사의 머리가 피를 요구하는 장면에서 혈액은 보통 생명과 밀접한 의미를 가진다는 걸 생각하면 이러한 생각이 좀 더 강하게 들게 만들었습니다. 물론 이렇게 심오한 생각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 영화는 충분히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영화입니다. 특히 힐 박사가 영안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장면은 꽤나 골 때리는 장면이기도 하고요.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 영화를 너무 재미있게 보셨고 또 원작 소설에 대한 호기심이 드신다면 크툴루 신화의 추종자가 될 수 있음을 알리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.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